포항의 철강 단지가 멈춰서고 여수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지갑과 직장,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5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발빠른 개미 투자자들도 이미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AI 인재들은 연봉 1,500억 원을 제안받으며 실리콘밸리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인재도 모두 떠나고 있는 이 나라에 왜 당신의 소중한 자산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쳤고 우리가 믿었던 주력 산업들은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2026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침몰 속에서 당신만은 어떻게 살아남아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몸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흔히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화려한 제조업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요. 수십 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낙후된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수의 에이스들이 끌고 가는 수레의 대다수가 간신히 얹혀가고 있는 형국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에이스들마저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을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본 기술을 빠르게 카피해서 더 싸고 더 좋게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중국 제품이 한국산보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심지어 기술력마저 우리를 추월한 분야가 수두룩하죠.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포항 제철소와 여수 산단이 소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건 단순한 공포 조성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실제 신호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조선이나 방산 같은 분야에서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배려 덕분에 얻은 시한부 생명일 뿐이죠. 게다가 우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 산업들은 이미 50년 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낡은 산업들입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떠나는 나라, 이것만큼 확실한 망조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익이 안 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서학 개미들이 밤잠 설쳐가며 미국 주식에 매달리고 기업들이 국내 공장 대신 텍사스의 땅을 보러 다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에 투자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봤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치이고 국내에서는 인건비와 각종 규제 때문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떤 바보가 여기에 돈을 묻어두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미래를 책임질 머리들이 한국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라고들 하죠. 정부도 수조 원을 들여 인재를 기르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정작 실력을 갖춘 석박사들이 졸업장을 받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실력 있는 인재 한 명에게 일시불로 1,500억 원을 주겠다며 손을 내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옆 사람과 비슷하게 받아야 한다는 식의 낡은 보상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똑똑한 청년들이 미쳤다고 한국에 남아있겠습니까? 돈을 쫓아 의대로 몰리거나 꿈을 쫓아 미국으로 떠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된 세상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AI 시대를 열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전력을 공급할 핵심 수단인 원전마저 정책 싸움에 휘둘리며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전용 원전까지 지어가며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는 정전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입니다. 돈도 사람도 심지어 미래의 원동력인 에너지마저 고갈되어가는 나라. 이게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지금 우리의 목줄을 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단 하나의 품목만 막아도 우리나라 물류가 마비되는 걸 중국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토류와 철강 같은 핵심 자원을 무기로 삼아 우리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적이라는 노골적인 경고까지 서슴지 않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장악하려 들고 가짜 뉴스와 인지 전략을 통해 우리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주무르려는 속셈이죠. 경제는 침몰하고 인재는 떠나고 주변국은 우리를 압박하는 이 상황. 정말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곧 여러분 개인의 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객실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상황을 직시하고 구명보트를 찾아 나선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왜 미국으로 향하는지, 왜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지 그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내 자산에만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글로벌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낡은 산업이 아닌 미래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배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차가운 알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경제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